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소중한 것을 너무 가까이 두어 그 가치를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바르셀로나에서 온 한 젊은 여성 사진작가가 낯선 아시아의 도시, 서울에서 발견한 진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로페즈. 세계의 도시를 유랑하며 렌즈의 도시의 감정을 담아온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단 한 줄의 댓글이 도착합니다. 서울은 꼭 가봐야 해요.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예요. 2025년 봄, 그 댓글 한 줄이 엘리자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직접 전하는 서울에서의 10일간의 여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왔어요. 저는 도시의 표정을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뉴욕의 압도적인 야망, 파리의 고독한 낭만, 로마의 웅장한 역사를 사진에 담아왔죠. 제가 찍은 사진은 늘 전 세계 수많은 팔로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렌즈는 늘 도시의 겉모습만 담고 있었더군요. 어느 날 제 SNS에 달린 그 댓글 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서울은 꼭 가봐야 해요.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예요. 그 짧은 문장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라니, 도시에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유럽의 대도시는 효율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서로에게 무관심했죠.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란 어떤 곳일까? 이 도시가 왜 특별하다는 걸까? 결국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깔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제 사진을 채워줄, 제가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공항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저는 도시의 영혼을 찾아낼 거예요. 서울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혼잡한 대도시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복잡함 속의 무질서, 늘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 그게 제가 아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 도어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힘든 기색 없이 노약자석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제 고향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우선이라는 경쟁 사회의 논리가 여기에서는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길거리와 공공장소였습니다. 제가 잠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섰을 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작은 쓰레기를 다른 시민이 지나가다가 주워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도시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는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님에도 이 도시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품격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뉴스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는데 여긴 일상이에요. 저는 제 카메라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 질서와 배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는 홍대 근처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알 수 없는 미로 같은 곳이었죠.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어떡하지?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에서 가게 문을 정리하고 계신 6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씀드렸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짜증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더니 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목적지를 검색하고 지도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저를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몇 분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를 확인하고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요, 같이 가요. 저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그냥 길만 알려주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직접 목적지 근처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환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인 친절함.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낯선 나라의 환대였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 서울이 왜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라고 불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밤은 또 다른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대학가의 노래방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심지어 춤까지 추는 분위기였습니다.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려 애쓰기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과 흥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다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들 속에 완전히 섞여들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고 때로는 냉소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모두가 잠시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순수한 기쁨만을 나누는 해방구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건 돈이나 성공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유쾌한 정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북받쳐 저도 모르게 한국 노래 한 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였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노래를 마쳤을 때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웃음을 이곳 서울의 노래방에서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행의 절반이 지났을 때 저는 관광지가 아닌 사람 사는 곳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허기가 져서 작은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 그리고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식사를 하는 동안 제 옆 테이블의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스페인. 아이고 먼 데서 왔네. 많이 먹어요.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한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더 먹으라며 챙겨주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의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한마디와 국물 한 그릇이 제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특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김치찌개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맛은 음식이 아니라 정이에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웃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서울 여행이 너무나 빨리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밖의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이 도시가 그리울 거예요. 단순히 예쁜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 고궁의 웅장함, 야경의 화려함, 시장의 생동감. 그런데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렌즈에 담겨있는 것은 서울의 풍경이 아니라 서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청년, 길을 찾아주던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노래방에서 함께 웃던 친구들의 얼굴, 김치찌개를 건네주던 상인의 인정 넘치는 눈빛.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깊은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0일 전에 저는 도시의 냉정함에 지쳐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서울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사진을 찍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후 저는 심각한 향수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병은 제가 알던 고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저는 제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저의 솔직한 감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해시태그 SEOULSYNDROME였습니다. 이 도시는 내 마음을 치유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게시글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더라. 사람들은 서울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과 인간적인 품격에 열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사랑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서울병, 솔신드롬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에 담고자 했던 도시의 영혼은 바로 서로를 아끼는 한국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서울은 이미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년 전 홍대 골목길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수소문하여 마침내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1년 전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세요. 당신의 미소 덕분에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놀라시더니 저를 힘껏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은 1년 전 길 위에서의 그 따뜻한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여전히 서울의 풍경이 담기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진에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서울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여행지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곳 그리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당신들이 가진 이 아름다운 마음과 품격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